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문학을 함께할 문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220페이지 보면 가나다 세 편 지금 나와 있고요. 갈래 복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을 거야. 얘는 갈래 복합이 사실은 아니죠. 가도, 나도, 다도 전부 다 뭡니까? 갈래 뭐죠? 그렇죠. 고전시가. 고전시가인데 차이가 좀 약간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갈래 얘기는 살짝 했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가나, 다가 지금 나와 있고요. 가, 갈래 뭔가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시. 나는 뭔가요? 연시죠. 다는 결정적인 힌트가 제목이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노래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이건 그럼 갈래가 뭘까요? 민요. 자, 이렇게 지금 세 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는 다른 각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편을 엮은 이유는 뒤쪽에 문제 3번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노동 가지고 묶어놨는데 얘를 우리가 좀 다르게 묶어보고요. 더 볼 걸 찾아볼게요. 자, 작가층으로 갑니다. 가는 한시고요. 나는 연시조야. 한시를 쓰려면 한문을 알아야 돼요. 그치? 그리고 시조를 쓰려면 시조의 엄격한 형식적 질서를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층 어디? 양반. 좋습니다. 양반으로 갈 거고요. 민요는 뭐 지금 갈래 이름 자체가 백성의 노래니까 여기는 뭐로 가면 되겠습니까? 서민계층이다, 민중계층이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거 하나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양반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정리했을 거예요. 자,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노래했을까?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노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세 가지 전부 다 사랑이라 그랬어. 근데 사랑의 대상만 달라진다 그랬죠. 자, 대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죠? 자연부터 얘기할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사랑의 대상 자연이에요. 그래서 내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로 노래하더라. 그런데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로 더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자연 친화로 쭉쭉 가다 보면 이제 두 가지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요. 자연 친화의 정도가 깊어지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뭐라 하죠? 좋습니다. 물화일체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건 우리 양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연에 있으면 좋대. 얼마나 좋냐면 초가지가 살아도 좋고 보리밥 풋나물만 먹어도 좋고 삿갓 쓰고 도롱이만 입어도 좋대. 그걸 뭐라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말 바꿔볼게요. 안, 분지조. 여기서 더 나가볼게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뭐라 하죠? 그렇습니다. 비니원. 오. 비니원까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뭔가요? 임금사랑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연군지정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뭐 우리는 또 이렇게 했었죠. 유교적 충의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양반 사대부가 노래했던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대상은 뭡니까? 그렇죠.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서의 사랑이어서 얘는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작품을 보다 보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결과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 임금 사랑을 말하는 작품들 많이 보이죠. 뭐 삼위인국, 송미인국 같은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이제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이거 세 가지만 노래한 게 아니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상반기에는 양반 사대부들이 노래했던 것들 주로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정교해져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노래하면 일반적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타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 기타 중에서 요번 세트와 관련해서 가장 특징적인 거, 노동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노동이라고 적었는데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노동을 이제 뭐로 가져갈까요? 농사로 가져가 볼게요. 자, 항상 제목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노동은 누가 다루는 거? 양반 사대부들이 다루는 노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반들은요, 이 노동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더라. 일단 특이해지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양반들은 농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농사 안 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농사를.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요. 그치?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관찰된 대상을 쭉 노래하고 나서요, 그 뒤에다가 그로 인한 주관적인 느낌을 노래하는 유의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보리타작 같은 작품이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있어요. 양반들은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일이 잘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농사를 열심히 지어라 하고, 이 단어 아실까 모르겠네, 권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농사를요. 이걸 권농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농한다라는 것은요, 양반은 농사를 지은 적도 없으면서 어쨌든 농사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아, 이들아, 여봐라, 농사 열심히 지어라 라고 권농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요, 막 훈계하고요, 농사 잘 못 지으면 큰일 나 하고 막 교훈적인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봐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말투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투가 들어가겠죠. 그럼 문장 어떤 종류로 들어가게 될까요? 명령하거나 청유하거나. 그치? 이봐 이웃들아 뭐뭐 하자스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거나 청유하거나.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두 가지 적은 것은 너무 어쩌면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양반들이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요 세 번째 경우는 특이해지죠. 만약에 양반인데 농사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다면 그건 매우 강력한 출제 요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올 4월, 5월 모의고사에 연달아 나에 나온 시조가 제시가 된 거죠. 자, 어떤 걸까요? 그렇죠.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농사에 필요한 소재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이제 그런 거 좀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별을 3개 달아줄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전가팔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서민민중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일단은 작가 층이 서민 민중 계층이다 그러면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죠? 매우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뭐라고요? 진실하고 솔직한 생활 속의 감정을 노래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 인간관계 같은 것들은 많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죠. 생활 감정과 관련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노동과 밀접하기 때문에요, 노동을 또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세트는요, 각각의 갈래에서 노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작품을 한번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부터 얘기할게요. 자, 220페이지고요. 정약용의 보리타작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고전시가에서 작가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작가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약용은 중요해서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정약용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사 시간에도 배울 텐데. 실학사상가.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죠? 실학사상은 2가지로 나뉘더라.
중상주의 계열, 중농주의 계열. 근데 정약용은 벌써 보리타작이잖아요. 그럼 어느 계열이겠습니까? 그렇죠. 중농주의 실학자. 그래서 농촌의 형식을 되게 많이 다루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거 좀 중요해져요. 애민정신. 애민정신. 요거 되게 중요해집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애민정신 노래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철이 말한 애민정신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야. 금강산 구경하다가 야 경치가 아름답네. 백성들도 다 보여주고 싶어. 그게 정철의 애민정신이에요. 근데 사실 정철은 금강산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가마 타고 갔어요. 그러면 가마는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가마꾼이 있잖아요. 자기 바로 앞에 가마꾼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아름다운 경치만 보고요. 야,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노래했던 사람이 정철.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가마를 타고 갈 때 뭘 보냐면 주변의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마꾼의 짓눌린 어깨를 보고 안타깝다고 노래하죠. 그게 견여탄.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달라요. 진짜 애민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리타작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얘는 한시잖아요. 그런데 한시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대시 보는 것처럼 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갈래를 들어갈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느냐라고 접근했을 때요. 한시의 내용은 그냥 쉽게 나와요. 현대시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쪽에다가만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 좀 빠르게 좀 보시면요. 자, 첫 두 행을 보시면 새로 그른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롯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화자. 그치?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막걸리하고 보리밥. 그쵸?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화자가 막걸리하고 보리밥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 줄을 딱 읽어보니까요. 이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떠오르는 거야 지금?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시각이라고 해도 되는데 상위로 좀 높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뭘 쓰고 있기 때문에요? 좋아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대상이라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가 보면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볼게요.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 시각적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요.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라는 말 보이잖아요. 그래서 옹해야 소리내며 라는 말 때문에요. 이 감각적 이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앞쪽에 시각도 써주고 있고요. 뒤쪽에 모두요. 청각도 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 같은 거 볼 때 활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띄우셔야 돼요. 그래야 생생함, 생동감이 살아나는 것이고 표현의 효과가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더 가보시면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노랫가락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세트와 관련 지어서요. 주고받는 노랫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는요, 이 시의 내용으로 가져가 봤을 때 뭐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그렇지. 보리타작이라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요. 그리고 이 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민요이면서 또 여러분 멋진 말 알면 또 써먹으려고 하잖아. 그렇지? 민요이면서 뭐? 그렇지.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노동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거기다가 나중에 보기가 제시된다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다. 주고받는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창,
받는다라는 것은 자, 후창. 이렇게 좀 가는 거죠. 그래서 가창 방식으로 가져갔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우창. 이렇게 되는 거죠. 선우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선우창 관련해서는 우리 다 민요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대개 선창은 혼자 하는 것이고 후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민요의 화자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용어 하나 드릴게요. 화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노동요 같은 경우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지? 집단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 다에 아주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예, 그때 좀 얘기해 볼게요.